성관계를 요실금 수술을 못하고 자궁을 제거하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네, 노화가 온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같이 편안한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와이메이트. 교수님, 저희가 1탄은 너무 어색했나요? 심소영 교수님만 어색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 잘했다고 난리예요. 2탄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연이 하나 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폐경을 기다리는 52세 여성입니다. 나이도 있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폐경이 되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없던 생리통도 갑자기 생기고 생리양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해 급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개의 거대 근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휴, 이제 여성 질환하고는 안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지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어머님도 자궁 근종으로 자궁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일도 없고 교수님 권고대로 자궁을 드러낼까 싶지만 막상 수술을 하자니 여자로서 아이덴티티를 잃는 것 같기도 해 두렵습니다. 폐경이 되면 근종이 줄어든다던데 굳이 자궁 적출을 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나 다른 간단한 시술은 없을지 교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들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50대가 되면 에이 뭐 자궁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막 수술해버리거나 띄어내버릴 텐데 오히려 아기를 다 낳았더라도 40대 초반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꼭 수술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생각할 땐 오히려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은 폐경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수술을 해서 편하게 오래 사시라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폐경이 가까운 분들은 이제 고생할 날 어차피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약물 치료나 시술을 해서 고생을 덜하고 넘어가면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오히려 좀 더 권하죠. 그래서 이분 말씀처럼 꼭 수술만 답이 있는 건 아니죠. 호르몬 치료나 그런 약물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 이외에도 시술들도 있거든요. 먼저 폐경을 기다리는 여성분들한테 큰 근종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생리양 과다 그리고 생리통이 발생을 했다면 저는 먼저 생각을 해볼 호르몬 치료는 우선적으로 성선 자극 호르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폐경을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최대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인 건데 우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보고 약이 끊긴 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술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플라스틱 막대기에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심어 놓은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어요. 근데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사실은 개발될 때는 피임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그 개발사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자궁 적출술이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그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했을 때 한 70%까지도 자궁 적출을 피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에 지금 굉장히 부인과의 자궁 근종이나 그런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삽입하면 사실은 5년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선 자극 호르몬 유도체만큼 효과적인 아마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도 자궁 내막 소작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궁 근종 용해술을 한다든지 색전술을 한다든지 하이프를 한다든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내막 소작술을 하면 생리양 과다는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생리통은 어떻게 되나요? 내막을 태워버리면 실제로 이론적으로 생리양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죠. 네.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그 생리통을 유발하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 소작술의 주 취지는 생리양을 줄이는 거고 생리통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은 환자들이 폐경이 되면 근종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는 실제로 폐경이 된 이후에도 근종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폐경 이후에도 계속적인 출혈이나 통증 또 근종의 크기 증가로 한 20-30%는 사실은 폐경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는 근종이 이제 암으로 변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암이고 평균 한 350명당 1명꼴 정도로 생기고 저희도 수술을 하면 1년 내지 2년에 1명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난 폐경될 거니까 수술은 안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수술 이외에 보다 좀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제 환자 중에 아기는 다 낳으신 분이었는데 자궁 근종이 자궁 내막을 많이 눌러서 생리양이 정말 그 환자분 표현에 의하면 오버나이트를 하고 자면 잠을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대요. 빈혈 수치도 아주 심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생리양이 많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냥 피 난 걸 철분약만 열심히 먹어서 보충하면 그냥 이렇게 때우고 살겠다는 거예요. 일단 경구용 철분제로 빈혈이 교정이 될 수 있을 상황이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생리양 과다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부용 철분제를 드시면서 빈혈 수치를 검사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로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빈혈이 너무 심해지고 만성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분명히 심혈관계 질환에도 치명적인 부분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근본적인 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만성 변비나 소화불량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더 걱정하는 것들이 폐경 이후의 생활도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빈혈을 방치하게 되면 그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만성 신부전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유를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독이 밑이 깨져서 밑으로 콸콸콸 쏟고 있는데 조그만 바가지로 거기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서 유지하는 게 얼마나 되겠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팔이 부러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맘카페에서 질문 올라온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자궁을 없애고 나면 그거가 본인의 여성성을 상실해서 성관계를 아예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분비물이 안 나와서 그래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의 생식기 중에 질 입구 쪽 근처에 위치를 해 있는 바르톨린 샘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할 때는 바르톨린 샘 쪽에서 윤활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위치를 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수술 때문에 뭔가 성관계를 못한다든지 또는 분비물이 약하게 나온다든지 그럴 일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재미난 게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궁과 질과 외음부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자궁과 질과 외음부는 각기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성생활이나 성관계는 질이나 외음부를 통해 이루어지지 사실은 자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궁을 드러냈다고 해서 질이나 외음부에 어떤 성기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자궁이 없어지면 축 처져서 그 요실금 수술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자궁 적출을 하신 분이랑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요실금의 빈도는 자궁 적출술을 하신 분들한테서 조금은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궁이 없는 분들한테 요실금이 생겼을 때 요실금 수술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술의 원리 자체가 요도와 그다음에 방광 사이의 그 각도를 조절을 하는 수술을 슬링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슬링 수술은 자궁 적출과는 연관이 없이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하신 분들도 충분히 요실금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을 제거하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노화가 온다.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는 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난소의 기능,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 없어질 때를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는 자궁이 아니라 난소가 됩니다. 그래서 출혈만 밑으로 나오는 생리가 없다 뿐이지 폐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없다고 해서 호르몬을 보충을 하거나 노화가 빨리 오는 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아기를 다 낳고 났을 때 의사들이 생각하는 건 난소가 중요하고 자궁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하죠. 그럼 환자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폐경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폐경을 진단을 하는 툴은 피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폐경 상태에 접어들 때 그 난포 자극 호르몬 자체 분비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수치 자체가 40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폐경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또 서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사를 만나면 자꾸 자궁을 떼라고 그래서 결국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다니시고 또 차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치료가 필요한 근종이라고 봤었을 때 의사들은 수술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직접 뛰어서 이게 조직검사 결과가 무엇인지 진짜로 암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띄어내는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죠. 먼저 근종만 제거를 할지 또는 자궁 전체를 적출을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남겨진 자궁으로 인해서 향후에 근종 자체가 재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자궁 적출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궁을 절제하면 이제 자궁 경부암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 자궁 내막암 그다음에 최근에는 난소암까지 3대 부인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궁을 절제하면서 한 4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자궁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갱년기를 앞둔 폐경을 앞둔 환자에서의 자궁 적출술이 필요한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막 사실 나눴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식상한 얘기지만 환자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일관적으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학 상담이 다 마지막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라는 이제 식상한 멘트로 끝나게 되는데 언제든지 저희 강남 차병원으로 오시면 모든 근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창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